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4일 중국 천안문 사건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CNN이 특종이라면서 익스클루시브라면서 실은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처형되었다고 하는 북한 외교관이 살아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며칠 전에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 기사로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지워가지고 김영철을 노동형에 처해가지고 말하자면 숙청을 했고, 김혁철을 실무 대화 책임자 김혁철 비건 미국 특사의 이 카운터파트입니다만은 처형을 했다. 총살령에 처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의한 보도라고 해서 크게 보도를 하고, 이게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폼페오 국무장관도 우리도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국정원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논평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숙청되었다고 하는 이 김영철이가 며칠 전에 김정은과 같은 자리에 참석한 사진이 찍혀가지고 숙청당했다기보다는 지금 근신 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고, 김혁철을 처형했다는 이야기는 미국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김혁철을 만약 처형하면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어떤 미북 대화나 남북 대화도 앞으로 중단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김혁철이를 과연 처형했을까? 또 과거에도 외교 실패를 물어가지고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처형한 적이 없다. 세계적으로도 외교 잘못했다고 해서 외교관을 처형하는 예는 없다 해서 회의적 시각이 강했는데, 오늘 CNN은 상당히 자신 있게 익명의 소식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익명의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김혁철이 살아있는데 지금 반성문 쓰고 있다. 그리고 김영철도 상당히 실권을 좀 잃은 상태에서 자기 비판서를 쓰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처형했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조금 북한 생리하고는 맞지 않다. 북한 정권의 생리와는 맞지 않다 느낌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노이 회담 결렬은 누구 잘못이냐 하면은 김혁철 또는 뭐 김계관, 이용호 이런 사람 수준이 이런 수준 사람의 최선이라든지 이런 실무자선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김정은의 판단 잘못입니다. 김정은만이 이런 회담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북한의 어느 외교관이 김정은이가 싫어하는데 김정은이를 끌고 하노이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기차를 타고 3일 동안 달려가서 쇼를 하면서 가서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트럼프하고 만나서 담판을 지으시오라고 김정은에게 건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북한 생리를 잘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김정은이도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은 김혁철이가 아니고 김영철도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처형을 한다?
처형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미국과의 문제, 한국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또 처형한다면 이건 명백한 인권 유린이니까 안 그래도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인도 범죄자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이렇게 무리하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북한 사정에 대한 남한의 보도는 이 국정원에 의존하는 경우는 대충 사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국정원이 아니고 북한에서 들려온 소식통에 의존할 경우에는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관련 오보가 많아요. 1986년에는 가을이었습니다만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오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었다. 일본에서 들어온 이야기가 이 와전되고 또 그때 휴전선에서 뭐 북한이 조기를 내렸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면서 한때 소동을 치른 적도 있는데 그건 바로 그 다음날 밝혀졌는 게 그때 김일성이가 몽골을 방문했어요. 몽골을 방문해서 등장을 하니까 하루 만에 아주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북한의 권력층 내부 정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정확하게 정보 파악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북한에 대한 이 위성이라든지 정보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정보 만능 시대라고 생각하지만은 비밀로 하는 데는 또 북한 노동당 정권은 비밀을 지키도록 하는 데는 또 세계에서 1등 가는, 그러니까 가장 비밀이 많은, 말하자면 블랙홀 같은 거죠. 블랙홀은 하도 이 중력이 강해서 햇볕도 탈출하지를 못합니다. 햇볕도 잡아놓는 게 이 블랙홀인데 북한이란 블랙홀은 진실 또는 사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잡아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땅굴을 많이 뚫었을 텐데 이 땅굴 뚫다가 한국에 귀순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제3 땅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외에는 땅굴에 관련된 직접 정보가 부족합니다. 핵 개발에 대한 직접 정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오판을 자주 합니다. 다만 북한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넘어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황장엽 선생입니다. 황장엽 선생이 1997년에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김덕홍 씨하고 왔을 때 그때 황장엽 씨를 통해서 북한 전문가들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쯤 되겠네요. 황장엽 선생이 굉장히 고급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정보는 뭐냐? 북한의 실권자는 오랫동안 김정일이었다. 아버지는 말년에 가면 허수아비였다. 80년대 초반까지는 김일성이가 실권자지만 그 뒤에는 사실상 김일성, 김정일의 공동정권이었다. 그 다음에 북한에는 강경파, 온건파가 없다. 김일성 수령체제에서 무슨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느냐? 김정일파밖에 없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97년에는 그때 제네바 합의가 1994년에 있었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황장엽 선생은 그게 아니다. 지금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 개발을 하고 있다. 왜냐? 당시에 핵 개발을 담당했던 전병호 군수공업 담당 비서가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더라. 그러나 한참 뒤에 다시 오더니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파키스탄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라는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최고급 정보였습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특히 사람과 관련되는 정보, 인사와 관련되는 정보는 종종 틀립니다. 그러나 북한이 바깥으로 발사하는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워낙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고 명백함으로 그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진실이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거죠. 지난 5월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명백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발사체라고 하고 굳이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는 정확한데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각 정보의 가치를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김명철 두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벌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김혁철을 처형했다는 것은 아니다, 살아있다 하는 CNN의 보도가 조선일보 보도보다는 원래 신뢰성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